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 낮과 밤 사이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로 가는 길목이네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역시 저번 시간에와 마찬가지로 산림기술사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2 2편을 만들었습니다.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읽어야 하는 필독서. 그리고 산림기술사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2. 이것은 이제 제가 산림기술사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1, 2, 3, 4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2에서는 어떤 것을 다룰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2 2편에서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교시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수험생 왜 갈까? 2. 산림분야 대학 전공자들의 공부 방법. 3. 공무원들의 공부 방법. 4. 비전공자들의 공부 방법. 5. 도식화를 요구하는 답안 작성 방법. 6. 면접 답변 방법. 7. 맺은말. 그런 순으로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목차에 나오는 1교시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수험생 왜 갈까? 요거에 대해서만 7가지 꼭지 중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1교시 영어 100분, 그리고 2, 3, 4교시 100분씩 각 논술 3교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교시 용어에서는 22줄짜리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당 한 장들을 씁니다. 거의 많이 쓴 사람들은 12장도 쓰고 12장도 쓰고 13장도 쓰고 그러는데 보통 10장들을 씁니다. 1교시에는 모르는 것이 많고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1교시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교실에서 뭐 산림기술사, 뭐 토목시공기술사, 뭐 화학기술사 이런 식으로 3개의 기술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거의 30명 정도가 약 보는데, 그 중에 산림기술사 시험 보는 분들이 뭐 3분의 1도 되고 반도 되는데도 지역마다 있습니다. 뭐 대구 틀리고 청주 틀리고 서울 지역 틀리고 강원도 지역 다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1교시 마치고 집으로 가는 수험생 왜 갈까? 이걸 제가 왜 다루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1교시 마치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고수가 아니고 아직 시험 공부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에 고수가 되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텍스트로 쓴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교시 끝나고 나름대로 점수를 분석해 보죠. 이제 1교시 끝나고 20분 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제 열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나? 이번에 1교시 이것도 속된 말로 그르친 거 아니야 이거? 잘 봤네, 못 봤네, 어정쩡하네, 이렇게 분석이 되죠.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그저 열쇠 문제 중에서 4개 미만인 경우, 4개, 13개 중에서 10개를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그저 4개 미만인 경우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다, 그러면 다여섯 문제를 알게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1교시 10점 만점에 1점에서 3점 정도일 거라고 분석한 수험생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1교시에서 10점 만점에 1점 내지 3점 정도 나올 것 같다면 집으로 가는 거죠. 2, 3, 4교시에서 아무리 잘 봐봤자 그 점수를 갖다가 3점, 4점을 만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이번엔 글렀어 라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어느 정도 고수니까 그런 판단을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1교시가 끝나고 2교시부터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수험생도 고수의 한 부류입니다.
왜? 자기 자신의 공부 실력과 공부 수준을 알고, 1교시 정도 쓰면은 2, 3, 4교시를 아무리 잘 써봤자 나는 떨어져.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고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교시 끝나고 자기의 점수대를 알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시험을 잘 보아도 합격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험생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고수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그러한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답안을 끝까지 작성하는 훈련도 하나의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다음 시험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1교시는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1교시 못 봤는데 2, 3, 4교시에서 아무리 답안을 작성을 잘해도 이건 1교시 못 본 것을 만회해서 합격권에 못 들어가. 이렇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안 되죠. 왜냐면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끝내에 답안을 써내려가는 그런 적응력도 하나의 순발력, 스피드, 그리고 답안 작성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1교시를 마치고 자기가 2, 3, 4교시를 아무리 잘 써봤자 합격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1교시 끝나고 집에 간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악착같이 2, 3, 4교시를 빡빡 긁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도 하나의 필력이 느는 것이고 시간 안배 요령도 느는 것이고 답안 작성을 갖다가 절박하게 하는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와 필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교시에서 집에 간 사람들을 왕왕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쭉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0명 보는데 1명이 1교시 마치고 집에 가거나 14명이 산림기사 시험 보는데 2명이 1교시 마치고 집에 가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1교시에서 법률 문제가 13문제 중에서 법률 문제가 반 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2-3개뿐이 못 쓰고 나머지는 그냥 소설을 썼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공부가 안 돼 왔다. 1교시 10점 만점에서 내가 이제 복기를 해도 3점 이상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아무리 잘 나와도 난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간다. 그런 수험생들은 나름 필력도 있고 공부가 돼 있는 거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맨 끝에 7항에서 보는 것처럼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끝끝내 답안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필력을 기르고 순발력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을 하는 지름길 2에서는 1에서 합격을 가는 지름길 1에서 다루지 못한 필살기 내용을 많이 담았고 면접에서의 답변 요령도 썼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